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 마켓 트렌드입니다. 네, 오늘도 김은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부동산 정보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SNS나 오픈 채팅방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퍼뜨렸다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SNS에 올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예를 들자면 GTX 확정, 곧 재개발 확정, 혹은 대기업 이전 확정 같은 글을 올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검토 단계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인데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른바 찌라시 정보로 인해서 단기간 집값이 급등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허위 왜곡 정보를 퍼뜨리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부는 온라인 직거래 시장 관리도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중개사 없이 SNS에 직접 연결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정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에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기재를 하고요. 플랫폼 운영자도 게시자의 신원 그리고 실제 매물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요, 정말이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핵심 지역까지 전셋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일주일 만에 0.23%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약 6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역대급 전세난 조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최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일정 부분 전세 물량을 공급해 왔는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임대 매물이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20% 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면 진짜 어마어마한데. 네. 전세 매물이 줄어드니까 결국 남아있는 물건 가격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거주 이제 수요까지 겹치면서 시장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송파구는요, 최근 전세 가격 상승률이 서울 자치구 가정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값 급등이 다시 집값 상승까지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단순히 강남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네.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성북구와 노원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고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전세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라서 당분간 전세값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와 신규 공급 확대를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단기간 안정은 이거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요, 지금처럼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경우에는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 사이에 정책의 균형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시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시정비사업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 규모가 약 7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압구정과 성수, 목동처럼 사업비만 수조 원에 달하는 서울의 핵심 재건축 지역들이 줄줄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건설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상 재건축,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1분기 5대 건설사의 신규 수주 가운데 약 88%가 건축, 주택 사업에 집중이 되었는데요.
도로나 철도 같은 토목 사업보다도 도시 정비 사업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는요, 신규 수주의 대부분이 주택 사업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수치만 봐도 건축 수주 비용이 상당한 모습인데 어떤 건설사들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올해 1분기 신규 수주의 98%가 건축 주택 사업이었는데요. 건축 수주액이 1년 전보다 70% 이상 늘었고요. 대우건설과 DL-ENC 역시 재건축, 재개발 중심으로 수주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네, 이미 올해 들어서 수조 원의 규모 사업들을 확보한 건설사들이 꽤나 많은데 하반기에는 초대형 사업들이 더 많이 예정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GS건설은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재개발 등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액 4조 원을 넘어섰고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 역시 대형 사업지 확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에만 압구정 재건축 사업 등 9조 원 규모 시공사 선정이 예정돼 있어 수주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와, 9조 원이면 진짜 엄청난 건데요. 네, 올해 결국 건설업계 핵심 키워드는 도시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핵심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